안녕하세요. 센트럴 서울안과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최근에 저희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멘탈 잡고 살기에는 좀 힘든 세상이 아닐까. 우리가 코로나19로 마스크 쓰고 지낸 지 1년 반이 지났죠. 또 집값 폭등에, 전세값 폭등에, 물가 폭등에, 자영업은 또 붕괴 위기에 혼란스러운 뉴스에 어느 하나 제 정신 잡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리더십 트레이닝 과정으로 강의 준비했습니다. 멘탈 트레이닝, 험한 세상에서 멘탈 잡고 사는 법입니다. 자, 제가 작년 10월 달에 빌 캠벨 실리콘밸리의 위대한 코치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2월 달에는 그 어니스트 셰클턴의 극한 상황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죠. 그 두 가지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게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빌 캠벨 그리고 어니스트 셰클턴 두 분한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두 분 다 모두 멘탈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강의를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빌 캠벨은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구글의 제프 베조스도 힘들 때면 그를 찾았다고 할 정도로 위대한 비즈니스 코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원래는 풋볼 선수였지만 왜소한 체격으로 인해서 프로 선수의 길을 포기해야만 했었고, 또 대학에 다닐 때는 택시 운전해서 등록금을 벌어야 될 정도로 가난했었고, 풋볼 코치로서 재기를 시도했지만은 사람들에 대한 그 연민이 많은 성격 때문에 풋볼 코치로서 실패했어요. 그런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극점 탐험에 나섰다가 얼음 빙하에 갇혀서 탐험선인 인디어런스를 잃었던, 하지만 대원들을 무사히 구조하는 데는 성공했었던 어니스트 셰클턴 역시 어렸을 때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학업에 흥미를 잃은 그는 16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선원이 됐습니다. 선원이 된 이후에는 좀 유명해지긴 했어요. 그리고 유명한 탐험가가 되었지만 배가 난파하면서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안과 초조와 공포에 휩싸인 대원들을 다독여가면서 634일 만에 대원 모두를 무사히 집으로 귀환시키는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 멘탈이 매우 세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늘 궁금해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리 멘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쇠라도 씹어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강철 멘탈을 가지고 있죠. 사실 멘탈 트레이닝에 대한 책들은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시크릿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 즉 당신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당신이 끌어당긴 것이라는 그런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왔죠.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에서는 자아의 신화를 이루어내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부과된 유일한 의무라는 주제가 등장했었습니다. 생사가 위태로울 지경까지 몰렸던 미국의 흑인 래퍼 50센트가 역사학자 로버트 그린과 쓴 50번째 법칙이라는 책에서는 두려움에 맞서는 방법과 독립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멘탈의 연금술은 오랜만에 만나는 제대로 된 자기계발서입니다. 저한테는 마치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책을 종합 해설서로 만들면 이런 책이 나오지 않을까 할 정도로 체계적이고 지루하지 않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잘 풀어나왔습니다.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멘탈 연금술사는 버티기의 천재다. 2장, 두려움의 용을 쓰러뜨려라. 3장, 세상 모든 장애물을 황금으로 만들어라. 오늘은 책의 내용 중에서 저한테 인상 깊었던 몇 부분을 뽑아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미어캣에 대한 우화입니다. 여러분들 미어캣을 아마 동물원에서 혹은 유튜브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굉장히 귀여운 동물이죠. 영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귀여운 동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미어캣들은 땅속 깊은 곳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동굴 속에서 그 땅속 깊은 곳이 따뜻하고 포근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미어캣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퍼져나갑니다. 땅 위의 세상이 좀 위험하긴 하지만 매우 아름답다는 그런 소문이에요. 미어캣들은 소문의 진위를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땅 위로 미어캣 한 마리를 정찰을 보냅니다. 이 정찰병 미어캣이 땅 위에 도착해서 머리를 내밀었을 때, 자, 그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 못한 공포와 맞닥뜨립니다. 자, 그날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날이었던 거예요. 정찰병 미어캣의 얼굴에는 눈보라와 눈이 막 쏟아졌죠. 상상했던 모습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공포와
몰려왔습니다. 이 녀석은 이제 재빨리 땅속으로 기어내려와서 동료들한테 떨리는 목소리로 와, 저 위에 땅 위의 세상은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어캣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서 다시 여전히 저 위의 세상에 매력적인 것이 있지 않을까 소문은 계속 돌았습니다. 자, 두 번째 정찰병이 다시 7월 달에 떠났어요. 여름날 땅 위로 정찰을 떠났습니다. 이 두 번째 정찰병이 보고 온 것은 첫 번째 녀석이 본 거랑 완전히 틀렸어요. 뜨거운 햇살이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 평화로운 들판,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죠. 이런 평화로운 풍경에 취한 정찰병 녀석이 싱그러운 풀냄새를 맡고 일광욕까지 즐기다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가서 사람들한테 우와, 저 위의 세상은 정말 편안한 곳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미어캣들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녀석의 말을 믿어야 될지가 알 수가 없었죠. 어떤 녀석은 공포에 질린 죽음의 땅이라고 얘기를 했고 어떤 녀석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속 보냈어요. 정찰병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보냈어요. 갔다 온 애들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어캣들은 회의를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계속 회의를 했어요. 도대체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 포근하고 따스한 이 땅속 공간이 가장 좋은 곳이다. 땅 위 세상은 알 수 없는 곳이고 위험한 곳이므로 누구도 이곳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멘탈의 연금술에는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연계와 마찬가지로 인생에도 사계절이 존재한다. 모든 것이 순조로운 여름이 있고 되는 것 하나 없는 차가운 겨울도 있다. 적게 일했는데 성과는 많은 날도 있고 열정의 땀을 흘리면서 매진했지만 소득이 별로 없는 날도 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영원한 것은 없다. 성공하는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다. 승리하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 목표를 얻는 사람은 밝은 날에 취하지 않고 눈 아래서 낙담하지 않는다. 포기가 빠르고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전전하는 사람은 밝고 맑은 날만 이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나머지 어두운 날이 오면 실의와 좌절에 빠진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거 제가 인터넷에서 따온 사진인데요. 포기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포기라는 단어는 누구한테나 강렬한 유혹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힘든 일들에 부딪혔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늘 여러 가지 갈등들이 거센 밤바다의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습니다. 시험이나 결혼이나 이사, 취업 같은 인생의 큰 문제들에서부터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음식 조절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갈등을 하고 있죠. 계속할까? 포기할까? 사실 포기하면은 편합니다. 마음속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던 것들이 포기하면은 일순간에 고요해집니다. 노력도 할 필요가 없어지죠.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마치 술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몇 번씩은 느껴보셨겠지만 두렵고 초조하고 압박받는 순간에 술이 들어가면 순간 마음이 편해지고 머릿속 감각이 나른해지죠. 삶의 모든 걱정들을 내려놓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기분을 잊지 못해서 애주가들은 술을 마십니다. 하지만 술은 끊기 어렵습니다. 포기도 술처럼 끊기 어려운 중독적인 습관입니다. 술을 한번 맛보면 계속 마시고 싶어지는 것처럼 포기의 맛도 한번 보면 계속해서 포기하고픈 유혹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나는 모든 압박에서 풀려나게 될 거야. 멋진 유혹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착각입니다. 포기는 당신을 영원히 노예처럼 살게 만드는 굴종의 삶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강해지고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이 성공을 얻는 최선책이라는 거. 인내심을 길러서 고통을 버텨내는 지혜를 깨달으면 삶의 흐름을 통찰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진리는 이렇게 단순한데 왜 사람들은 이거를 외면하고 자꾸 도망가려고 할까요? 이것은 인류 진화의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맹수한테 잡아먹힐 수 있었죠, 예전에는. 그래서 이 고통을 피하는 것, 이 도망치는 것은 우리 인간한테서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었어요. 사실은 초기 인류한테는 그것이 맞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도망에 성공하면 최소한 생명을 보존할 수는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개개인의 힘으로써 약한 인류는 이렇게 서로 모여 살면서 작은 마을, 군락을 형성하고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직장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자, 하지만 우리한테는 아직도 초기 인류에서 시작됐던 싸우느냐 부딪히냐 내적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망을 선택하면 생존은 보장이 되지만 그 이상은 없습니다. 생존에 급급한 방식으로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털을 잡고 자기의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초기 인류는 이런 행동 양식들 때문에 발전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사람들은 훌륭한 문화를 만들었고 조직을 발전시켰고 인류의 삶을 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똑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마음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류, 어떤 민족들의 역사는 크게 달라져 왔던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각자 마음속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멘탈의 연금술에서 이야기하는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 결정권을 손에 넣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내심을 발휘하는 사람만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자기 삶을 주도하게 됩니다. 외부 환경과 조건을 효과적으로 자기 것으로 통제하고 거기서 자유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생존만이 목표인 사람은 도망가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잠재력을 현재에서 발휘시켜서 더 만들어 나갈, 훌륭하게 만들어 나갈 미래의 자신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누구한테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자기의 미래의 자신한테서 도망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아무리 도망친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도망친다고 하더라도 결국 도달하는 곳은 타인이 만들어 놓은 다른 세계일 뿐입니다. 그 세계는 아무리 멋진 변명으로 포장된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삶을 가두는 감옥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의미 있는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깊고 위대한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읽은 것만으로도 포기 중독을 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포기 중독을 끊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성공한 기업가들 모임에서 나온 팁이라고 합니다. 포기는 의식이 얕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식을 깊은 곳에 둬야 됩니다. 뭔가 깊이 파들어가야 됩니다. 운동도 좋고 여행도 좋고 독서도 좋고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만들어도 좋고 기타를 쳐도 좋고 홈트를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뭔가를 깊이 파 들어가다 보면은 더 그 일에서 흥미진진한 일을 만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의식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서 재미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면은 다른 것들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얕은 바다에 사는 흔한 물고기들이 아니라 깊은 바다에 사는 아무도 모르는 심해어를 찾아서 탐험을 떠난 탐험가입니다. 그리고 그런 심해어를 만날 때 여러분은 새로운 삶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심해어를 만난 사람만이 더 깊은 성공의 비밀과 신비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죠. 이 책에서는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열망이 올바른 기회를 얻기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내라는 것은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하면서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일이 기회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것이 인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독수리한테서 인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독수리들은 자, 원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는 끊임없이 날고 그냥 납니다. 힘을 뺀 상태에서 납니다.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달다가 어떤 적당한 먹잇감들이 포착이 되면은 함께 볼까요? 내리박습니다. 다이빙 하듯이 땅 위로 떨어져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먹이를 낚아챕니다. 그리고 가끔 뭐 먹잇감들이 반항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주의를 주지 않고 낚아챕니다. 독수리들은 두 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수리들은 오로지 한 순간, 그 순간에 모든 에너지를 모을 뿐입니다. 이 독수리들한테는 포기라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수리들은 누군가 그들이 현재 걷고 있는 것보다 훨씬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눈을 파는 일은 없습니다. 그들이 옆을 돌아보는 유일한 경우는 서로를 격려할 때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강한 인내심을 얻기 위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는 되게 약하죠. 우리가 스스로 성장해서 독수리같이 되기는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혼자서는 되게 외로운 일입니다.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하고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말 많은 오리 같은 사람들 말고 거친 파도를 꿋꿋이 견디는 바위처럼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독수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인내심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독수리들 곁에 머물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는 기차입니다. 자, 시속 200km로 질주하는 기차를 멈춰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아무리 담장을 높이 두껍게 쌓아놓는다고 하더라도 기차는 뚫고 질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폭주하는 기관차는 이미 추진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속도를 붙여서 추진력이 생긴 기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관차의 동력은 굉장히 세죠. 그리고 열차 전체를 끌고 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멈추어 있으면 기관차는 매우 작은 저항에도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레일 위에다가 쐐기를 몇 개만 올려놔도 기차는 절대로 출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출력을 높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최대한 빨리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전 속력을 다해서 힘을 모아서 달려가야 됩니다. 일단 바퀴가 구르기만 하면은 목표까지 가는 일은 생각보다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어떤 방향으로 굴러갈지는 그 다음에 방향을 살피면서 결정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추진력에 대한 몇 가지 팩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력이라는 것은 항상 뜻밖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그냥 추진력 없이 생각 속에서 머물러 있을 때는 결코 보이지 않았던 길, 방법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략과 추진력, 어떤 사람들은 나 전략이 아직 짜지지 않았으니까 일을 시작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략과 추진력은 전략이 짜진 다음에 추진력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략을 먼저 통해서 추진력을 일단 만들고 추진력을 통해서 나아가다 보면 새로운 전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진력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 자,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에서 힘이 더해지면서 고민거리들의 해결 속도도 저절로 빨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단계에서 추진력을 키울 것인가, 이것은 개인적으로라도 조직적으로라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술 마시는데 추진력을 열심히 키울 수도 있겠죠. 알코올 중독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어떤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어떤 나쁜 습관을 만드는데 내가 매진하고 있는지 이것은 항상 여러 주위 사람들의 피드백들 통해서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읽었던 요 멘탈의 연금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북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읽었던 자기 개발 경영서 중에서 굉장히 어떤 압도적인 책 중에 한 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그리고 조직에서도 항상 여러 가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책 중에서 아주 일부 이야기만 해드렸어요. 미어캣과 포기와
그다음에 독수리와 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 뭐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